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에서 대출이자를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뭐 주택 구입을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출을 우리는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달에 얼마씩 대출을 납부해야 하는지, 또 그 총 대출 기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네이버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얼마인데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대출 이자를 계산을 해보고 내가 소득과 사용하는 금액 그리고 가용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도 될지, 얼마까지 받아도 괜찮을지를 직접 계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어떻게 대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이버 메인 첫 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대출이자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면은 평상시에 없던 이렇게 이자 계산기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 기간, 상환 방법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만 누르면은 간단하게 대출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집을 구매를 하는데 담보대출을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상환 기간은 총 30년에 연이자율 3.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아니면 원금 균등 상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동일하고 대신 원금이 초반에는 적게 납부가 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총 상환 이자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원금 균등은 원금은 항상 동일하되 그 총 남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첫째 달에는 많이 내고 그 다음 달에는 조금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은 크지만 총 대출 이자는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리금 균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30년 3.2%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 이렇게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출 원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대출 총 이자가 30년 동안의 이자입니다. 8,35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총 상환 금액은 이제 이자와 원금을 합친 2억 3,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회차 상환 금액이 나오는데 64만 8,700원이 나오죠. 이게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30년까지 쭉 같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연이자율이 3.2%로 고정이 됐을 때의 얘기고, 뭐 5년 변동 이런 식인 경우에는 5년마다 이자율이 달라지면은 조금씩 차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원금 균등으로 같은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은 총 이자가 아까 전보다 약 1,000만 원 가량 적어진 걸 볼 수 있죠. 원금은 같은데 이자가 적어서 총 상환 금액은 줄어듭니다. 대신 이때는 1회차 상환 금액, 첫 달에 상환한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별 더보기가 나오는데, 원금 균등 같은 경우에는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회차별로 상환금이 얼마씩 나오는지 확인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달에는 80만원 가량을 내지만 대출이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절반인 40만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내 자금에서 얼마가 나갈지 확인하기가 쉽다. 그리고 초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총 이자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처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첫 달에 많이 내는 대신에 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총 이자가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의 얘기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한번 생각을 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마찬가지로 3억짜리에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였을 때,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상환 대출 기간이 2년이죠. 2년이고 이자율은 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2년으로 했을 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마찬가지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일시 상환이 많아요. 만기 일시 상환이 무엇이냐면은 이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만 계속 납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전세가 만기됐을 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때 일시에 이 빌렸던 총액을 갚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처럼 원금을 갚진 않고 만기 일시는 이자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내는 금액은 부담이 적고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는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은 좀 부담이 적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총 대출 이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출 원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2년간 나는 총 96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월별 상환 금액이 나오질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산기에서 960만 원이 총 2년 동안에 24개월 동안에 이자이기 때문에 24로 나눠보면은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억 5천만 원을 빌렸을 때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신용대출을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 네, 신용대출을 한번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사실은 만기 일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굳이 안 갚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자만 내는 경우에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 뭐 내가 원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 이러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방법은 정확하지 않고 그냥 방금 전에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얼마를 빌렸을 때 매월 얼마 정도의 이자가 붙을 것이냐만 이제 고려해 보면 되니까 하진 않을 거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리금 균등과 만기 일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대출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신용대출은 보통 1년,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신용대출 뭐 3년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 이자율은 신용대출 4%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용대출 3천만 원에 3년 만기로 연이자율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네이버에서 계산하기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총 대출 원금 3천만 원이 나오고 총 대출 이자가 3년 동안 총 188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상환 금액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 매월 상환 금액이 동일하고요. 88만 5,720원씩 36개월간 내가 납부를 하는 경우에 3천만 원에 대한 총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대출이자 계산기라고 여기에 라고 검색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와 매월 상환액이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거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대출 이자를 직접 계산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직접 플랜을 잡을 수 있겠죠. 네, 요약을 하면은 먼저 네이버에 접속을 한 후에 대출이자 계산기라고 검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연 이자율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고 상환 방법별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상환 방법을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은 간단하게 월 납입금과 이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